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포츠를 재밌게 만들어줄 한강스포츠입니다. 스테이지 12에서는 첫 번째 1등급 홈 구간의 등장으로 산산조각난 펠로톤 사이에서 종합순위 경쟁이 치열했으며 보라한 스그로의 체사라의 베라데티 선수의 브레이크어웨이 성공으로 1위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UA팀 에미리츠 발레리오 폰티 선수는 브레이크어웨이를 참가한 같은 팀 얀폴락 선수에게 성공적으로 말리아로자를 넘겨주게 되었고, 트렉세가 프레도의 줄리오 치코네 선수도 블란빌라의 활약에 힘입어 같은 팀에게 말리아주라를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스테이지 13은 피넬롤로에서 체레졸레까지 이어지는 196km 구간으로서 본격적인 알프스 산맥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1등급명 2개와 2등급명 1개, 인터미디에이트 스프린트 구간 2개로 주시라이더 선수들이 본격적으로 시간 끌리를 해야 되는 중요한 스테이지였습니다. 이번 스테이지는 어제보다 더 많은 28명의 브레이크어웨이가 생겨났는데요. 브레이크어웨이에게 시간 차이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윤보 비스마가 펠로톤 선두에서 강하게 끌었습니다. 브레이크어웨이는 여러 클라이머들이 있었는데요. 빈첸초 니발리를 위한 도메니코 포초비구와 안토니오 니발리가 포함되어 있었고, 트렉세가 프레도의 바우케 몰레마, 줄리오 치코네, 브란빌라도 달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1등급령 홈 구간에서는 줄리오 치코네가 1위를 가져가면서 40점의 포인트를 획득한 상황이었습니다. 선수들은 아직 체력적 한계가 오진 않았지만 가망이 없는 선수들은 일찌감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스테이지도 제임스 녹스와 타오 게오게나트를 포함한 7명의 선수가 경기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브레이크어웨이는 1등급명을 지나면서 신나게 내리막길을 내려갔습니다. 펠로톤은 이들을 맹추격하면서 큰 시간 차이를 허용하진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 스테이지는 트렉세가 프레도의 바우케 몰레마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종합순위 6위였던 선수가 브레이크어웨이를 참가하자 펠로톤은 긴장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 100km 남은 상황에서 UA팀 에미리츠의 단독 추격을 믿지 않는 윤보 비스마가 강한 추격에 브레이크어웨이와 시간 차이를 점점 줄였습니다. 스테이지 9의 타임 트라이얼에서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잠잠했던 프리모즈 로글리치였는데요. 어제 스테이지에서도 추격이 큰 힘을 보태지 않자 바우케 몰레마나 라팔 마이카 같은 유력한 선수들이 시간을 많이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코스는 등급이 없는 산악 코스도 많아가지고 하루 종일 알프스 산맥 언저리를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어제 브레이크어웨이에서 많은 시간을 벌어낸 EF 에듀케이션 퍼스트 휴 캐시가 영라이더 저지를 잇게 되었는데요. 2014년도 뚜르드 코리아 우승자입니다. 근데 아직도 영라이더네요. 1994년 영국 출신입니다. 말리아로자를 입은 UA팀 에미리츠 얀폴락 선수도 펠로톤 선두에서 추격을 이끌었습니다. 산악 코스 진입 전에 인터미디에이트 스프린트 구간이 있었는데요. 모비스타의 호세 로하스 선수와 안드로니 조카틀의 파우스토 마스나다 선수가 경합을 했습니다. 호세 로하스 선수가 1위를 통과하면서 12점을 챙겼고요. 둘 다 포인트 점수는 낮지만 이런 세계적인 큰 대회에서는 1위만 알아주는 게 아니죠. 3등, 4등, 5등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점수를 챙길 수 있는 상황이면 반드시 달려들어야 했습니다. 말리아주라로 입고 있는 트렉세가 프레도의 브란빌라 선수, 줄리오 치코네와 옷만 바꿔 입었기 때문에 알아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인터미디에이트 스프린트 구간을 지나서 2등급 어필이 시작되었는데요. 브레이크어웨이에서 떨어져 나간 선수들이 곧 펠로톤으로 흡수되었습니다. 현재 종합순위에서 얀폴락과 프리모즈 로글리치가 4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남은 스테이지에서는 어제와 같은 대규모 브레이크어웨이가 큰 시간 차이로 들어오는 경우는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덕분에 종합순위권에 진입하려는 선수들은 이제 진짜 공격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점점 시간을 얻어내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2등급명은 피안데알 루프로서 9.4km 길이, 평균 경사도 8.7%, 최대 경사도가 14%입니다. 어제 스테이지의 1등급명인 몬토소와 오늘의 2등급명이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스테이지의 1등급명은 어마어마한 산악 코스가 될 예정입니다. 트렉세가 프레도의 브란빌라와 줄리오 치코네가 오늘의 콤 구간을 위해 열심히 선두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윤보 비스마의 클라이머들과 펠로톤도 곧 이어서 2등급 어필 구간에 진입을 했는데요. 물론 이번에도 어필이 시작되자마자 줄줄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고요. 게다가 이전에 있었던 1등급령을 지나면서 많은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힘들어했습니다. 다들 표정에 넋이 나갔죠. 철진한 DMC를 입고 달리는 아저씨도 있었습니다. 펠로톤에서 첫 번째 움직임을 보여준 것은 아스타나였습니다. 펠로 빌바오가 미겔 앙헬 로페즈를 위해서 선두를 끌어주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윤보 비스마가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윤보 비스마에서 프리모즈 로글리치를 제외한 다른 모든 클라이머들이 한 번의 움직임으로 모두 실종되었고 프리모즈 로글리치만 선두를 지킬 수 있었는데요. 물론 아스타나가 한번 흔들어버리자 나머지 펠로톤에 있었던 도메스티크와 스프린터들도 모조리 쓸려내려가면서
브레이크어웨이보다 더 조직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진짜 펠로 빌바오가 딱 한 번 움직였는데 10명 언저리로 남고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제 브레이크어웨이가 펠로톤보다 더 튼튼한 조직력을 자랑하고 있었고요. 이제 곧 2등급령 홈 구간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말리아루자인 얀폴락도 뒤처지기 시작했고요. 밤 윤겔스도 따라붙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탈리아 관중들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죠. 많은 관중들이 정상에서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최선두를 달리는 브레이크어웨이가 거의 다 올라왔을 때쯤 펠로 빌바오를 선두로 하는 추격 그룹은 1분 이하로 시간 차이를 줄였습니다. 역시 정상급 클라이머들이라 엄청난 속도로 어필에 올랐는데요. 야, 이 동네는 2등급 어필 경사도 장난 아니네요. 2등급 어필 구간도 줄리오 치코네가 가져가면서 다시 말리아주라를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브레이크어웨이는 다시 내리막길에서 죽으라고 도망치기 시작했고요. 추격 그룹도 열심히 쫓아갔습니다. 윤보비스마는 이번 스테이지에서 조직력에 큰 약점을 보였는데요. 중요한 어필에서 팀원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프리모즐 로글리치 혼자 싸워야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산악 구간은 분명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프리모즐 로글리치 원맨쇼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필을 모두 내려온 브레이크어웨이는 마지막 어필인 체레졸레를 향하고 있었는데요. 1등급 산악 구간으로 어필 길이가 31.5km, 최대 경사도 20%에 이르는 무시무시한 어필이었습니다. 게다가 산악 피니쉬였기 때문에 이번 어필에서 살아남은 선수는 종합 순위를 상당히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아스타나와 프리모즐 로글리치, 빈첸초 니발리, 사이먼 예이츠가 있는 추격 그룹은 1등급량에 진입하기 전에 모든 브레이크어웨이를 잡아냈습니다. 브레이크어웨이와 추격조가 모두 합쳐져서 다시 몸집이 불어난 펠로톤이 되었고요. 밤 윤겔스와 말리아루자를 입고 있는 얀플락도 1등급량에 진입하기 전에 펠로톤으로 다시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에서 다 같이 악몽의 클라이밍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클라이머로 이루어진 그룹이 먼저 포문을 열었는데요. 약 15명의 선수가 먼저 뛰쳐나가서 1등급령에 진입을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5명의 선수들이 먼저 뛰쳐나갈 수 있었고요. 뒤떨어진 선수들은 약 1분의 차이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펠로톤은 또다시 뒤처지기 시작했는데요. 아스타나, 바렌 메리다, 미첼 텐스캇은 여전히 3-4명씩 남아가지고 GC 라이더들을 보호하고 있었지만 유독 윤보비스마만 오르막길을 만나면 팀원들이 모두 실종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오르막길에 들어가자 추격조와 선두그룹 모두 합쳐져서 다 같이 헉헉대면서 오르기 시작했고요. 또다시 뒤처지는 선수들은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펠로톤에 있었던 미켈란다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무서운 속도로 오르막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선두그룹에 먼저 나가있던 헥터 카타레로 선수가 미켈란다를 받아서 더 빠른 속도로 끌어올려줄 수 있었습니다. 빈첸초 니발리는 도메니코 포초비보의 도움을 받아서 추격조를 만들었고요. 이 그룹에는 프리모즐 로글리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이먼 예이츠와 미겔 앙헬 로페즈는 자전거에 문제가 생기면서 최후미 그룹으로 뒤쳐졌지만 역시 빠른 속도로 오르막을 오를 수 있었습니다. 미켈란다가 앞서 나간 클라이머들을 따라잡자 헥터 카타레로 선수가 빠지고 미켈란다가 다시 발사합니다. 무서운 속도로 오르는 미켈란다. 한편 최선두를 달리던 줄리오 치코네는 떨어져 나갔으며 이제 미첼 텐스캇의 미켈 니에베, 카츄샤 알페신의 이누르 자카린, 트렉스가 프로드의 바우켄 몰레만 3명만 남아서 최선두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km 남은 상황에서 이누르 자카린이 어택을 시작합니다. 미켈란다는 1분 차이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었고요. 빈첸초 니발리와 프리모즐 로글리치, 리처드 카라파즈, 라파엘 마이카가 2분 차이로 뒤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 3km 남은 상황, 오르막길에서 이제 프리모즐 로글리치와 빈첸초 니발리 단 둘이 오르막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누르 자카린과 미켈 니에베는 이제 정상까지 2km 남은 상황이었는데요. 고도가 2200m가 넘다 보니 아직 산에 눈이 녹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독주를 시작하는 이누르 자카린, 미켈 니에베는 떨어져 나갑니다. 미켈란다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면서 홀로 정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피니쉬를 끊는 이누르 자카린, 획득고도 1500m, 31.5km의 오르막길을 오르고 스테이지 우승을 가져갑니다. 카츄샤 알페신으로서는 올해 2월달에 열린 트레페오 팔마에서 마셀 키텔이 세운 승리 이후로 그 이후로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정말 값진 승리를 지로 디탈리아에서 가져가게 되었네요. 곧이어 미첼 텐스캇의 미켈 니에베도 피니쉬를 하고요. 모비스타의 미켈란다도 1분 뒤에 피니쉬를 하게 되었습니다. 프리모즐 로글리치와 빈첸초 니발리는 거의 동시에 피니쉬를 하게 되었는데요. 빈첸초 니발리가 프리모즐 로글리치에게 탑라이더답게 좀 더 열심히 움직이라고 한마디 했답니다.
프리모즈 로글리츠는 이번 스테이지가 끝나고 인터뷰를 피하며 말없이 돌아갔습니다. 파벨 시바코브도 피니쉬를 하면서 영라이더 저지를 잇게 되었는데요. 다우 게오게나트가 퇴장하면서 이제 새로운 GC 라이더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얀 폴락은 나름 잘 선방하여 말레아 로자를 지킬 수 있게 되었고요. 줄리오 치코네는 이번 스테이지에서 다시 산악 포인트를 휩쓸면서 말레아 아주라를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스테이지 14는 빈센트에서 푸르마이어까지 이어지는 131km 길이의 코스로서 1등급 2개, 2등급 2개, 3등급 1개로 이루어진 하루 종일 산악 코스입니다. 이날도 마찬가지로 클라이머들이 먼저 브레이크어웨이를 나서고 GC 라이더가 시간 차이를 방어하기 위해 공격적인 어택을 퍼부을 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라이딩 하세요. 감사합니다.